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협상이나 비즈니스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가끔은 꼭 얄밉거나 싸가지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말 자체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데 듣고 나면 왠지 기분 나쁜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회의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직역해보면 반드시 꼭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뜻인데요. 들을 땐 별말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좋다는 건 아니다. 네 생각 별로다 라는 뜻이 숨어있죠. 하지만 결코 대놓고 디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투를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는 게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책임도 피하고 모호함 속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둔다면 일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로 일을 하면서 많이 듣고 또 직접 사용도 해봤던 얄미운 표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따라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들은 특히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공손하게 디스할 때, 이메일로 은근히 책임 회피를 할 때, 또는 부드럽게 거절을 해야 될 때와 같이 조금은 감정이 앞설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는 않을 때 딱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특히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주장을 할 때 유용합니다.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상대가 하는 말이 교묘하다 보니까 뭔가 반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Hey, could you help me set up the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Oh, technically, that's not part of my job description. 자, 엄밀히 따지면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라는 말인데요. 자, 특히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technically 라는 단어는 책임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도 뭔가 내 일이 아닌데? 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에 더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방식이죠.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굉장한 눈치 싸움이 필요할 텐데요. 누군가가 우리 팀의 업무를 떠넘기려고 할 때에도 이 표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your team take over the monthly client reporting starting next month? Well, technically, that falls under the analytics team's responsibilities, but we can support if needed. 그건 원래 우리 팀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take over 라고 하면 어떤 일을 떠맡는 것 또는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다음 달부터 매월 하는 이 클라이언트 보고를 너네 팀이 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업무는 다른 팀의 업무라는 것을 잘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뒤에다가 we can support if needed 라고 붙여주면 책임 회피와 동시에 확실히 우리는 그 일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라도 협조 의지를 같이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쉽사리 욕을 할 수도 없겠죠. 한번 그럼 따라해 볼게요. Technically, that falls under the analytics team's responsibilities, but we can support if needed. 자, 이 표현은 직역하면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면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나 아이디어 피드백에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들어도 별로인 의견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but we might want to explore other options first.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옵션을 좀 찾아보자 라는 말이죠. 아주 공손하게 당신의 생각은 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think we should invest more in this product line. I see.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but maybe we should validate the market first.
특정 제품 라인에 돈을 더 투자하자라고 하는 동료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 주장이나 하시는군요 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공손하게 들리겠죠? 이렇게 necessarily를 붙여주면 틀렸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빠지면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신제품 출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심기에 거슬린다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If we go with a minimalist design, I think it'll really stand out. Right,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but considering our target audience prefers more visual details, we might want to test both versions. 자, 우리가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을 채택한다면 stand out. 우리가 아주 돋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의 타겟은 화려한 디테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통할까? 그러니까 한번 둘 다 시험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 타겟과는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아주 공손하게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라고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If we go with a minimalist design, I think it'll really stand out. Right,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but considering our target audience prefers more visual details, we might want to test both versions. I think we should invest more in this product line. I see. It's not necessarily a bad idea, but maybe we should validate the market first.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With all due respect. 직역하면 외람되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상대방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을 때 사전 경고처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의 바른 디스를 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cut 30% of the budget for marketing. With all due respect, I don't think that strategy aligns with our goals. 특히 상사에게 당신의 생각은 형편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반론 제기를 하거나 정면 승부를 하고 싶을 때 공격하시기 전에 앞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그럼 한번 상황으로 연습해 볼게요. 팀장이 전략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So we'll cut support team size by 20% to save budget. With all due respect, wouldn't that risk our response time to high priority clients?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cut support team size by 20%. 지원팀 규모를 20% 축소하겠다라고 말하는 리더에게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를 알려주는 상황인데요. Risk our response time to high priority clients. 중요도가 높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응답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잘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with all due respect는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사와의 관계처럼 상하 관계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with all due respect가 없었다면 훨씬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사전 경고를 함으로써 의미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So we'll cut support team size by 20% to save budget. With all due respect, wouldn't that risk our response time to high priority clients? 자, 이 표현을 직역해보자면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양측 의견을 고려하는 듯 하면서 본인의 논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책임 회피나 상황 변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The client is pretty upset. Well, to be fair, we did warn them about the deadline several times. 자, 클라이언트가 좀 화가 난 상황인데요. 해석해보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데드라인 관련해서 이미 이전에도 몇 번 경고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고객 불만에 대한 내부 회의 중에 일부 책임을 고객에게 돌릴 필요도 있을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The client said, we didn't inform them about the delay. Well, to be fair, we did send them 2 emails and a follow-up call last week. 객관적으로 말하는 척 하면서 우리 편을 드는 표현입니다. 책임 소재를 균형 있게 언급할 때 유용한 표현이죠. The client is pretty upset. Well, to be fair, we did warn them about the deadline several times.
자, 오늘 배운 표현들은 모두 비즈니스 상황에서 얄밉지만 유능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오용하면 오히려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컨텍스트에 맞춰서 잘 사용해야겠죠. 다음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한두 개만 슬쩍 써보시면 상대방이 기분은 나쁘지만 굉장히 공손한데?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